안녕하세요, 꽁스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밥을 매우 좋아하고 그중 내장탕은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메뉴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리본을 엄청 받은 집부터 일주일에 딱 이틀만 내장탕을 먹을 수 있는 곳, 미친듯이 맑은 국물의 질 좋은 내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넘게 나온 동네 터줏대감, 물반 고기 반이란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강남 대장,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노포까지 총 6군데를 다녀와 제작해봤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서울 내장탕 맛집은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마포 양지설렁탕입니다. 지척의 마포옥이라고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음식점도 있지만 한우를 사용해 기본 가격이 비싸고 또 내장탕을 판매하지 않아 저는 마포 양지설렁탕을 더 자주 방문하고 있답니다. 근방에 워낙 오래된 노포들이 많아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데 여기도 1974년에 개업해 50년이 됐으니 어느정도 맛에 대한 검증이 끝난 곳이지 않나 싶네요. 상호에는 설렁탕이 들어가지만 사골 국물에 쫄깃하면서 구수한 내장이 들어간 내장탕을 저는 항상 시킨답니다. 자리마다 배추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파김치가 놓여있어 앞접시에 먹을 만큼 덜어서 맛보면 되는데요. 기온이 높은 계절은 아무래도 무의 식감이 물러 맛이 떨어지게, 요즘 같은 계절에는 배추김치와 파김치가 월등히 맛이 좋답니다. 주문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나오는 게 국밥의 장점일 듯 싶고, 뽀얀 국물의 특이 아님에도 내장이 적당히 들어있어 성인 남성 기준에 모자람이 없답니다. 간혹 유명세와 비교해 국물이 너무 임팩트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식점은 호불호가 나뉘는 것보다 대중적인 입맛에 맞추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되고, 반대로 내장탕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맛이라 여겨집니다. 기본간이 안 돼 있어 소금과 후추를 적절히 넣고 국물을 맛보면 자극적이지 않고 구수한 맛이 아침으로 정말 제격인데요. 워낙 손님이 많은 곳이라 밥도 이만하면 맛이 괜찮은 편이랍니다. 탕 안에 내장은 양 포함 나름 다양하게 들어있답니다. 내장 자체가 솔직히 비싼 부위는 아니지만 얼마나 재료가 신선하고 또 손질을 잘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극과 극인데, 마포 양지설렁탕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을 무척 잘 지킨 맛집이랍니다. 반은 따로 나머지 반은 말아서 먹으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제값 내고 든든하게 한 끼 잘 해결했다는 생각이 절로 난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도봉동에 있는 무수옥입니다. 1948년에 오픈해 자그마치 80년이 넘은 도봉구의 대표 노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수옥은 소가 들어오는 날인 수요일과 목요일만 내장탕 주문이 가능하여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다녀왔답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한우, 암소를 사용함에도 서울 시내에 호주산 소고기를 쓰는 설렁탕집과 그리 가격 차이가 없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훌륭한 공간인데요. 일행이 있으면 당연히 등심에 한잔하고 마무리로 육회비빔밥이나 탕을 시킬 텐데 이날은 혼밥이라 내장탕 한 그릇만 주문하였답니다. 테이블에는 배추김치와 무생채가 들어간 통과 깍두기가 보관된 통이 있어 적당히 덜어 먹으면 된답니다. 다른 국밥집과 비교해 무수옥은 고깃집이란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만큼 일반 탕국집보다는 김치의 맛이 살짝 아쉬운데 반대로 무생채가 달달하니 취향에 잘 맞았답니다. 소가 들어온 날에만 판매하는 메뉴인 만큼 잡내가 아닌 내장 특유의 풍미가 엄청 진하며 염통부터 양 그리고 다른 부위까지 골고루 들어있답니다. 참고로 직원분께 따로 다대기를 요청하여 저는 후반부에 양념장을 넣어 얼큰하게 즐겼답니다. 확실히 재료빨이 심한 음식인 만큼 입안에 넣고 씹으면 쫄깃하면서 특유의 구수한 맛이 무척 강한데요. 다른 식당과 비교해 무수옥은 이틀만 주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툼한 두께의 염통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확실히 오래된 곳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오후 1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손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면 불경기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다 잘 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서울 맛집은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서신의 해장국입니다. 이곳 또한 70년이 넘은 노포로서 저희 부모님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사장님의 손맛과 정말 깔끔하게 손질하고 투명한 육수의 내장탕을 맛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가격도 저렴해 근처 직장인들에게 인기 많은 매장이랍니다. 방문하는 시기에 따라 밑반찬은 달라지는데 이날은 풀치볶음, 파김치, 엄청 숙성된 열무김치, 깍두기 그리고 볶음김치가 나왔답니다. 요즘 순댓국도 10,000원이 넘는 식당이 많아 건더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지만 이만하면 식사로도 충분하고 소주 2병 털기에도 모자람이 없는 수준이었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다른 음식점들도 기본적으로 내장 손질을 잘하지만 직접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서씨네 해장국이 가장 깔끔한 맛이라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계산할 때 사장님께 너무 맛있었다고 말씀드리니 좋은 재료를 정성스럽게 손질한다는 답변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도 안 그런 매장들이 워낙 많아 인상 깊었답니다. 거의 투명하다 싶은 국물인데도 잡내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정말 맑은 곰탕을 먹는 기분이었으며 내장들도 투박하게 썰려 왕건이들이 하나하나 임팩트가 있었답니다. 솔직히 제가 거주하는 일산에 만약 있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할 정도로 취향에 아주 훌륭한 맛집이었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서울 내장탕 맛집은 중앙해장입니다. 본점은 대치동에 있는데 서초지점이랑 딱히 맛 차이도 없고 3호선 라인이라 저는 여기를 더 자주 온답니다. 중앙해장은 마장동에 있는 중앙축산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오픈 초기부터 지금까지 곱창 전골, 양선지 해장국, 그리고 제가 주문한 내장탕까지 엄청 양이 푸짐한데요. 물론 가격은 매우 강남스러워 탕 한 그릇에 16,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나오는 음식을 보면 정말 물반 고기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자랍니다. 간혹 음식점 중에 초심을 잃은 곳들도 있는데 제 기준 중앙해장은 오픈 초기부터 지금까지 김치 맛이 별로라는 초심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사실상 국밥은 밑반찬이 김치밖에 안 나와 일반 한식당의 김치보다 더 맛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항상 아쉽답니다. 중앙해장도 뽀얀 국물의 곰탕 스타일이며 기본 간이 안 돼 있어 테이블에 준비된 소금과 후추, 그리고 취향에 따라 고추절임과 고추기름을 넣어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참고로 해당 내장탕에는 양이 안 들어가기에 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지해장국을 추천드린답니다. 확실히 마장동에서 축산을 하는 분이 운영하니 가격이 비슷해도 건더기의 양이 월등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평일 낮이었음에도 대부분의 손님은 낮술을 마셔서 그저 부러웠답니다. 잡내 없는 국물이지만 제가 고추기름과 고추절임을 좋아해 넉넉하게 넣으면 국물이 순댓국의 다대기를 푼 것처럼 변하는데 강남권에서 이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내장 맛집이랍니다. 다섯 번째는 삼각지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평양집입니다. 평양집은 과거의 수요미식회에도 소개되고 저녁 시간이면 차돌박이나 곱창, 그리고 양을 시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다닌 곳인데 요즘 워낙 반찬도 잘 나오고 그릴링 서비스를 해주는 양대창집이 많아 저는 평일 오후 5시까지만 맛볼 수 있는 내장곰탕을 추천드린답니다. 간혹 운영기간이 오래된 음식점 중 더럽고 불친절해 다시는 재방문하고 싶지 않은 식당들도 있는데 평양집은 사장님 포함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친절하답니다. 탕은 일반과 특이 있으며 국물을 많이 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대기를 빼거나 밥을 덜 넣는 맛보기도 주문 가능해 저는 맛보기로 시켰답니다. 브레이크 타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기에 맛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깔끔하고 잡내 없고 그냥 훌륭하답니다. 더불어서 유일한 반찬인 깍두기도 이번 영상에 소개한 맛집 중 제 취향에 가장 잘 맞았답니다. 저는 다대기를 처음부터 섞어서 먹는 편이며 후반부에는 아저씨라면 자고로 깍두기 국물을 넣어서 맛봤는데요. 와이프가 이런 행동을 엄청 싫어해 정말 오랜만에 깍국을 추가했는데 보기에는 좀 그래도 맛은 더 좋아진답니다. 삼각지역 근방에서 아침 식사를 해야 하거나 어중간한 시간에 혼밥을 해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평양집을 추천드린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서울 내장탕 맛집은 가수 성시경님의 채널인 먹을텐데에 나온 원조 신촌 설렁탕입니다. 사실 연예인이 소개하지 않아도 이 동네 사람들이면 다들 알 정도로 인지도 있는 음식점인데요. 바로 오늘 와이프와 아점을 먹으러 어중간한 시간에 찾아 대기 없이 바로 식사할 수 있었답니다. 이전보다 매장이 더 커져서
피크타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많아져 손님 입장에서는 회전율 높은 메뉴를 덜 기다리면서 먹을 수 있으니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지 않았나 싶네요. 자리마다 파와 깍두기 그리고 배추김치가 통에 담겨 있는데 깍두기는 비주얼부터 양념이 너무 적었고 맛도 배추김치가 훨씬 더 맛있었답니다. 내장곰탕의 빨간 비주얼을 보시면 자극적이거나 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방문하는 손님의 평균 연령대가 높은 만큼 매운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밥이 말아져서 나오기에 국물의 온도감은 뜨겁기보단 따뜻한 수준이며 아래에 깔린 양념을 골고루 섞지 않으면 처음에 엄청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답니다. 설렁탕에는 자고로 소면이 들어가듯 내장탕에는 제가 좋아하는 당면이 포함돼 가장 먼저 맛봤답니다. 설렁탕이나 수육도 엄청 좋은 평을 받지만 이런 스타일의 내장탕은 근처에서 맛보기 힘들기에 가끔 이 음식이 생각날 때 저는 원조 신촌 설렁탕을 찾는데요. 양념이 진한 배추김치 한 점 올려서 먹다 보면 이마에 땀도 송글송글 맺히고 전날 마신 술도 자연스럽게 해장되는 맛이랍니다. 방송이나 대형 채널에 소개된 음식점을 찾고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갑작스레 손님이 몰리면 기존의 첩객이나 맛을 유지하는 건 너무나 어렵기에 어느 정도 뽕이 빠진 뒤에 오시면 더욱더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본인과 제 취향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